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마을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 총구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총구석팀의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서문은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사업 주제는 소담소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소담소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소담소담이란 건 작은 담들이 엮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작은 노력을 모아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활동 보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답사지의 방문 조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7월 동안 저희가 7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은 저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부산이라는 큰 도시 속에 침체되어 있는 마을들을 찾아내서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점과 특색을 찾아내고 그 마을에 좀 특별한 문화를 창출해내자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마을의 미래를 좀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과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좀 자생력을 좀 높이고 그리고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같이 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사업이 가장 강점이 아닐까,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사업의 첫 출발점은 바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을을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쪽에 가장 주력하여 어떤 마을이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을이 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답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1차 회의에서는 팀원들이 각자 낙후된 거나 또는 변화가 필요한 마을들을 각자 후보지로 선정해 와서 짧게 서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걸 통해서 4개의 후보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4곳의 후보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한 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건지, 우리가 최종 답사지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 답사지는 사상구 덕포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이틀 뒤인 7월 12일에 저희는 선정된 덕포동 지역을 좀 전체적으로 라운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사가 끝난 이후에는 답사지에서 찍은 사진과 그리고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회의에서는 활동 지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화하는 작업 그리고 중간 점검에 있을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1차 회의에서 4개의 후보지가 선택되었는데요. 어떻게 4개의 후보지가 선택되었고 그 중에서 최종 답사지가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대상지는 강서구 대저동, 동래구 칠산동, 사하구 다대동, 사상구 덕포동 이렇게 4곳의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약간 낙후되거나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선정된 곳이었어요. 이 중에서 2차 회의에서는 4개의 후보지들 중에서 문화, 위생, 안전,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이 5가지 기준을 척도로 매겨서 저희가 각자 점수를 매기고 그 평균을 내었을 때 최종적으로 덕포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덕포동이 과거에 김길태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안전이라는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재개발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개발도 불가하고 집이 낙후되더라도 수리도 불가하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건 이후에 덕포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집 앞 골목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인근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여기저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좀 찾아보니까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나 공터는 아예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고 지리적으로 집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가 주변에는 출입금지라는 주의사항 팻말 하나뿐이고 CCTV조차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덕포동을 둘러본 이후에 벽화와 방범벨 등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과연 이 이후로 이 전보다 여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은 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덕포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인터뷰를 해보았거든요. 이분은 여기에서 1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 오고 계신 분인데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지역이 다 재개발로 묶여있어서 개발 자체가 아예 저해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이 지역의 노인들하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관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하고도 인터뷰를 해보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아니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이 지역을 눈으로 보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일단 넘기고 저희가 직접 이 복지관을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근데 라운딩하는 도중에 표지판을 하나 발견하고 복지관이 있다는 표지판을 저희가 쫓아가 봤지만 표지판이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럭무럭 복지관을 찾아갔는데 높이도 너무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찾기도 너무 힘든 곳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노인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복지관이 그 효용성을 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주민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시설, 그리고 마을의 위생을 더럽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CCTV와 가로등도 부족하고 폐가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마을 구조 자체가 좁고 미로 같은 골목 때문에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저희는 이 문제점들을 별개로 구분지어서 각각의 문제점에 맞는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폐가를 저희가 뭐 정원이나 벤치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쓰레기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에 CCTV 증설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 곳곳에 방화사를 비치하여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특색을 살리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각 벽화 테마에 맞는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해결 방법을 통해 향후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돈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향후 계획을 짜는 것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차 단계에서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래픽 지도를 제작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덕포여중 뒤쪽 주변이 방범벨과 가로등 그리고 CCTV 또 폐가의 위치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서 위치를 표시하면 이거는 나중에 마을 주민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후에 저희가 테마 거리를 조성한 이후에는 그 여기를 찾는 관광객분들한테도 팜플렛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산이 가장 중점적으로 소요되는 단계인데 마을의 문화 특색을 살리기 위한 테마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좀 이 지역은 골목별로 벽화가
거리가 있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벽화뿐만 아니라 그 거리 자체를 문화 거리로 조성을 해서 테마 마을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단계에서는 테마 거리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팜플렛과 홍보물을 제보할 생각입니다. 이상 저희 초부서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하시면서 아직 보여드릴 부분이 있으면 뭐 실제 다 끝났습니다. 그 발표자 제목이 뭡니까?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입니다. 네. 방금 그 부산시에서 지금 해야 할 프로젝트 같은데. 네, 교수님이 저보고 독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발표 잘 들었는데 저 프레지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파워포인트. 그래요? 근데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선 너무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덕포동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분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상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상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건지 아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 그래픽 지도를 만든다, 테마 거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목은 그 마을을 부산을 변화시키자 했는데 뭐 주제가 맞는 거 맞습니까? 주제가 맞아요 이게?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니,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소담이래매요. 네. 마을을 잘 만들기 때문에요. 근데 그 그래픽 지도 제작하고 마을이 잘 만들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왜냐하면 사람은 없고 결국 마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 정부나 하는 마을 만들기가 다 실패한 게 그게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도 뭐 내가 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마거리 만들고 거기 사람이 빠져있는 소담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선은 좀 들었고 거의 문제점이 다 그런 식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도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처음 몇 페이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준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이 계속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결론을 얻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결론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 사업은 이제 그래픽 지도를 제작하고 뭔가를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의 핵심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계획이 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을 섭외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제 변화 과정을 모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상구 덕포동의 지도를 가지고 같이 마을을 한번 같이 돌면서 같이 문제점을 찾고 그거를 이제 의뢰를 하는 방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테마화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의 문제가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모인다면 그 모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로트랜드라는 그런 이제 대세에 맞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러운 테마를 좀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진행시키지 말고 아까 처음에 목표를 딱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발로 뛰면서 그러니까 주민들 만나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목적을 처음에 딱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자꾸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많고 자꾸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시도 지금 그렇고 우리 연구원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러한 뭐 실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다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주 부산 지역이 많은 낙후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지금 계시는 청년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들어서 정확하게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사업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목적을 갖다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좀 그 부분만 좀 목적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쉽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덕보이동 주민자치회에 강의 가는데요. 말씀 좀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마을 주민자치대학을 하면 요즘엔 다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마을을 다 도는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원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젊은 사람들 투입시켜 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한번 팁 드릴 테니까 네. 거기 한번 나중에 결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 팀은 총 구성은 요로 마치고